충청도와 경북, 전북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한시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오태훈의 시사본부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댓글로 의견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개하고 항상 해야 돼요. 매주 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출발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두 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합편성 채널이죠. MBN의 법인과 회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방송사의 최고 경영진을 기소하는 것 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편이 출범한 게 2011년인데 이때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 4개 채널이 선정이 된 것이 아마 2010년 말일 텐데 네. 그 전만 해도 한 6개 업체가 좀 경쟁해서 뛰고 있었고 네.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중에서 한 개, 2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당시에 많아야 2개 정도 선정될 네.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럴 네.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경쟁이 좀 치열하게 돌아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종편을 하려면은 이 방통위가 정한 기준을 좀 채워야 됐거든요. 네. 그 중에 게다가 또 여기서 방통위의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좀 이런 경쟁이 뭐 각사마다 좀 붙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중 하나가 이제 투자금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 방통위 기준이 3천억 원이었는데 네. 각 사들이 이제 우리는 더 모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종편에 이제 허가 신청서를 낸 거죠. 예. 그래서 MBN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3천억이 기준을 넘어서 한 4천억까지 모아오겠다. 좀 이렇게 공언을 했던 좀 그런 상태였는데 네. 그런데 2010년에 종편이 4개나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투자 유치가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4개사에 3천억씩만 해도 1조 2천억 원 이렇게 네. 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서 좀 끌어오기가 각 사별로 좀 경쟁이 좀 많이 심하게 붙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약정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MBN이 일종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 첫 번째는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것. 그리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장부에 이제 허위 기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임원들한테 대출을 받게 해서 이 회사에 다시 투자하도록,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MBN이 보증을 섰는데 사실상 MBN이 대출을 받아서 임직원들의 이름을 통해서 역시 자기 투자를 한 셈이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부에서 누락이 된 상태였고 이것 때문에 네, 그 간부들이 네,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 조작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매경 미디어 그룹의 이유상 부회장, 또 MBN의 대표, 또 장대환 회장이라고 매경 미디어 그룹의 회장인데 여기 네. 아들도 기소가 됐고, 네. 근데 정작 그 정점에 있는 장대환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요?
네. 기소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이 장대환 회장에 대한 수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부들을 불러서 막 조사를 해봤는데 네. 뭐 아마 내부에서 이 장대환 회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좀 얘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가 들어갔던 거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장대환 회장도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수사기관에 증언을 했던 게 경영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회장이 할 소리인가 싶은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본인은 모르고 있는 얘기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뭐 그 여기서 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더 좀 정상훈 기자랑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알파고 기자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네. 뭐 기소 여부라든가 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 MBN 종편 지금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네. 이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 MBN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1월에 재승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재승인을 넘어서 아예 애초에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일종의 허위 문서를 작성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서류를 기반으로 종편 심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방송사 처음에 탄생 자체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승인 문제를 넘어서 아예 그냥 사업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MBN 내부에서 좀 바싹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채널A, TV조선 그리고 이제 네. MBN 그리고 연합뉴스 채널 이렇게. JTBC가 있죠. JTBC가 네네. 있구나. 그렇게 4개였죠, 종편이. 네, 그리고 이제 보도 채널로 연합뉴스 TV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게 불등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금 모금은 MBN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채널 A와 또 TV조선에 또 비슷한 의혹이 있기는 합니다. 뭐 관련돼서 뭐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채널 A 같은 경우는 이 모 회사가 이제 동아일보죠. 그 동아일보의 한 뭐 직원의 그 친척, 인척, 그러니까 누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채널A에 30억 원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돼요. 네. 자본금 1억 회사인데 3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하다라는 지적이 있고 이 TV조선도 이제 출범을 할 때 이 사돈 기업이죠. 그 수원대 재단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 TV조선이 이 수원대로부터 다시 그 주식을 사옵니다. 근데 네. 이 적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니 이거 뭐 이렇게 그 시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웃돈을 주고 이 주식을 사왔을까? 혹시 뭐 애초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 2010년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인데 네네. 방송사는 워낙에 영향력도 크고 네. 상당히 좀 중요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지정에도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도 있고 네네. 또 운영하면서도 방통위의 재승인 같은 것들을 받습니다. 알파고 기자. 네. 이런 방송사 뭐 승인 출범 당시부터 뭐 특혜라든가 아니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외국에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방송 시장의 그 규제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데 네. 수많은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랑 그나마 비슷한 나라는 일본이고 나머지 선진국들은 이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방송사를 만들거나 방송 운영을 하는 것이. 예. 까놓고 얘기하자면 이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 문제가 애초에는 승인을 안 해주거나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반적인 회사 아니고 예. 미디어 회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나름 기능이 있는 회사이니까 지금 여기를 가지고 살짝 장난을 치면 민주주의에 향한 공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방송 허가까지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화끈하게 좀 약간 일본 예전에 있었던 정통 있는 일본식보다는 조금 더 뭐 미국이나 아니면 그 영국식에 있는 방송 규제들 좀 보고 조금 더 좀 약간 넉넉하게 이 방송 규제를 재구성하면 앞으로 문제가 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맨 처음에 출범했을 때부터 약속하는 그 돈이 없었는데도 들어간 거예요. 네. 이때부터는 이걸 가지고 또
매번 때리기에는 좀 그럼 애초부터는 출범 안 시키지 그랬어요. 왜 지금 와서 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냐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물건 파는 거 아니고 남의 목소리를 들리게끔 해주는 일을 하니까 예. 오해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알파고 기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정상훈 기자는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방송국을 만들고 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평가받고 이렇게 경쟁을 해왔다면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편, 우리나라의 종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 출범을 할 때부터 굉장한 많은 특혜가 몰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채널의 방송국이 생기고 그 방송국들이 뭐 케이블이나 아니면 IPTV를 통해서 뭐 이제 열심히 하면은 거기 이제 진출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번호를 배정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뉴스를 다루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편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제 그 황금 채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상파가 뭐 이제 뭐 5번에서 막 11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뒷번호들, 그러니까 뒷번호들이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이제 황금 채널이라고 해서 거기는 그 여러 이제 방송사 PP들이 들어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종편은 태어나자마자 거기를 의무적으로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금 채널 이른바 황금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방송 발전 기금이라는 것을 내면서 그 방송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면제를 해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이제 지상파들이 하지 못하는 이 광고상에도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국가에서 암묵적으로 이제 키워줘야 된다. 뭐 국가에서 이제 성장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 종편을 애초에 심사를 할 때 그렇게 특혜를 몰아줄 거였으면 굉장히 엄정하게 심사하고 그 자격을 정확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자격부터가 안 된 업체들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엄정하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방금 전에 언급된 방송들 가지고 하는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이거 예를 들면 딴 나라들에 가시면 예전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 신문사가 있으면 텔레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시장 특정화. 딴 나라에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라든가 언론 규제가 너무 좀 심하다. 나름 좀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애초부터는 좀 약간 방송에 너무나 큰 의미를 주니까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나름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공영 방송국이 나름 좀 약간 독립을 해서 정부가 어디에 갔다든 간에 자기는 독립적인 노선이 있고 거기는 국민으로부터 너무나 큰 신뢰를 받으면 딴 방송국들이 뭘 해도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는 공영 방송국이 최고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규제가 안 들어가요. 지금 애초부터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들이 잇따라 이렇게 발생시킨 거예요. 그 방송을 여러 그 업체라든가 여러 방송사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종합 편성 채널. 그렇죠. 여기는 좀 특수하게 판단을 하고 다른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규범들을 좀 강화하는 차원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MBN 출범 당시 아니면 종편이 탄생될 때 특혜 같은 것들 너무나 과도하게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걸 좀 부풀리고 쪽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특혜를 줬었으면 그러면 3,000억도 아니고 그럼 2,000억으로 밑으로 끌어당기지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불법하지 않게끔. 근데 뭐 종합편성 채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 규모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MBN의 방송 재승인이 이제 내년 11월 30일 뭐 이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러다가 퇴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방송사 퇴출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일하는 회사의 방송국이 경찰이 직접 들어가서 케이블 뺐어요. 그래서 갑자기 멈췄어요. 제가 일했던 회사가. 알파고 기자가 터키에서 있을 때. 네, 제가 통신사에 있었지만 그 통신사 이제 신문사도 있었고 방송국도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직접 들어가서 기자들이랑 싸우면서 결국 그 메인 시스템 룸에 들어가서 그 케이블을 빼면서 방송이 중지됐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TBC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TBC 그랬죠. 그때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외부 압박이라든가 정권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짜 통폐합된 적이 있었어요. 언론 통폐합이라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원래 이제 중앙일보 중앙미디어 그룹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 나오면서 이제 JTBC라는 그게 이름으로 이제 JTBC로 이제 이름 바꿔서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 MBN의 방송 재승인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만 네, 좀 여러 다르죠. 가지 파장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사실 그 방송국이 아예 그냥 허가가 취소된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ITV라고 그 인천 지역의 지상파 방송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OBS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방송사 채널 하나 없애는 게 뭐 사실 뭐 쉽지만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이미 좀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해서 없앨 수는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위법을 저지르고 또 혹은 이제 방송 내용상의 좀 공동체성을 해치는 좀 그런 문제들을 그냥 묵과고 넘어갈 것인가. 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눈을 감고 지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ITV가 없어졌을 때도 결국 이제 ITV의 고용자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엔지니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여러 고용자들이 OBS로 승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만약에 고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뭐 이제 다른 이제 종편 사업자들이 제대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자가 이제 그 인력들을 좀 인수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당장 승인 취소를 하되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이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다른 길을 좀 모색해 볼 시간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불법을 저지르고 막 이게 기소가 될 만큼 좀 게다가 또 이게 회계를 조작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좀 범죄를 저지른 회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경고 그러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경고는 그냥 저도 거기까지 동의를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하는 일이 방송국이고 다음에는 이제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서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강력한 처벌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도 다음에는 고용 문제적으로도 더 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지서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오케이 일부 엔지니어들 안에 남지만 거의 한 반 이상이 그때 이제 해고 당하거든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방송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재탄생이 있을 때 거기 승계된 거고 이미 반 이상이 날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처벌 이렇게 주면 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방송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는 거고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법을 바꾸면 그러니까 뭐 다른 종편이지만 예전에 이제 어떤 종편들은 뭐 5.18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와가지고 뭐 난동을 피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보도를 하고 혹은 이제 방송을 만들고 그 방송들이 결국 뭐 짤로 만들어져서 유튜브나 이런 데도 퍼뜨리고 좀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좀 공동체를 해치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과거에 재승인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너네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종편에 뭐 따르는 방송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MBN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재승인 취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결정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예, 다만 지금 한 1년 후가 되면 재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MBN이 좀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지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지 이것이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고 있는 손혜영님께서 정동지 여기에도 나와요. 허허허 알파고도 반가워요. 오, 손혜영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예, 요즘 그 건강도 안 좋을 정도로 많이 혹독하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정상근 기자 고생 많습니다. 자,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도 요즘 가짜 뉴스에서도 맹렬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북한 증언 프로그램에 나오는 탈북민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언론인권센터가 주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가 후원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출연을 해서 북한 이야기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정상훈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거 뭐 또 종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편에서 이제 초기부터 이제 탈북민들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채널 A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네.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TV조선에는 이제 모란봉 클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근데 이게 초기에는 좀 탈북민들의 좀 가슴 아픈 사연이라든지 좀 인기 많아요. 이 프로들이.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조곤조곤 좀 얘기하는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뭐 지상파에서도 사실 과거에 좀 북한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뭐 KBS에는 뭐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MBC에는 예전에 이제 통일전망대라는 네. 프로그램도 있었죠. 근데 뭐 이들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뭐 방송 기획 취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이 오래 헤어져서 살았으니까 좀 서로에 대한 인식과 좀 격차를 좁혀보자. 좀 가까이 사는 이웃으로서 한번 서로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목적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방송 내용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KBS나 MBC는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인데 비해서 뭐 종편의 탈북민 출연 프로그램은 좀 예능에 가까운 좀 그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들을 다루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외신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외신이 여기 한국에 있는 그 탈북민들의 방송을 많이 보고 거기서 기사를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번 계기로 다루고 싶은 거 뭐냐면 독일의 사례를 비유를 하자면 예. 사실 독일이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동독일이 공산주의였지만 북한만큼 폐쇄적인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 나름 오픈돼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공산 국가들은 체코라든가 나머지 국가들은 나름 좀 오픈돼 있었고 동독이나 서독이나 서로 방송을 볼 수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경제 차이도 이제 최근에 와서 너무 심해졌지만 마지막 10년을 배제하자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방송국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하면 굳이 그런 증언이 필요 없었고 오직 이제 서로 이해해가는 그런 방송들이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방송들에 출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 탈북민 친구들. 그러니까 한 명이랑 제가 지금 현재 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박유성이라는 북한 출신 분인데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서 제작진으로부터 좀 살짝 자극적인 발언 좀 해라. 그래야지 좀 시청률이나 클릭수가 나온다. 특히나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분들도 살을 많이 갖다 붙이기도 해. 예를 들면 살을 갖다 붙인다. 예. 이제 중국 국경지에 살았던 사람이고 단 한 번도 수도권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살았다가 탈북한 사람인데 평양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평생 평양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로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사람들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건가?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또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방송에서 이제 자기의 무용담, 경험담을 푼다는 것, 여기에 살을 좀 붙인다는 게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고민들도 좀 있기는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뭐랄까 이제 자극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마치 네. 이제 북한이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북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실제로 그런 일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좀 아예 그냥 말 자체가 잘 안 되는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뭐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가 거기서 이제 한 탈북민이 나와서 본인은 이제 북한에 살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사실 공식 국가명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누구 뭐 딱 봐도 그냥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의 얘기의 뜻이 뭐 이제 민주주의를 뭐 직접 뭐 어떤 뭐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 경험으로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탈북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탈북민들조차도 방송을 봤을 때 네, 좀 든다는 거죠. 네. 그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글쎄요. 이런 그 애초에 보도 취지 아니면 방송을 제작했을 때 그 제작 취지가 남북한 간의 갈등을 좀 줄이고 또 서로 간에 또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거라고 한다 그랬을 때 굳이 과한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북한 방송, 북한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알파고 기자부터.
저는 사실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그렇게 정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괜찮아요. 예. 솔직히 말하자면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한테 특히 정평에서 일정 정치 정당을 비판하게 또 다른 정치 정당을 응원하게끔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다고 너무 보세요? 많아요. 아, 그래요? 너무 많아요. 어떤 탈북민이 특정한 정당을 살짝 응원하면 그 사람 방송으로부터 이제 안 나오고 특정 정당을 간접적으로 응원하면 너 매주 나와. 이것이 진짜 우리는 동일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제가 역사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거기를 나오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 뿐이지 뭐 제가 학사 정도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주민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본인이 겪은 거는 잘 알겠지만, 근데 북한 전반에 그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것에 대해 알 수는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학자들이나 뭐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의 뭐 감수를 거쳐서 한번 데스킹을 하는 과정도 뭐 예능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9539님께서 승인 자체가 잘못됐고 위법이 없었다면 종합편성 채널 승인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MBN 재승인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625 하나님께서는 알파고 기자 덕분에 외국 사례들을 들을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종편 생기면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종편이 사라질까 봐 걱정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는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3분기 우리 경제가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건설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